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주간 똑똑똑 금요일마다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조금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앞서 PC함. 저는 뭐 PC의 함인 줄 알았죠.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 이렇게 지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로 사실 살면서 이거를 지켜나간다는 건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타인과의 또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오늘 한번 두 분의 경험과 함께 이것이 무엇인지 좀 느껴보고 싶은데요. 일단 PC함 이거를 정의를 한번 좀 내려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네. 최유경 활동가. 예. 네, 좀 어떤 사전적 의미 PC함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제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자들이 PC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공산당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고정된 의미를 지시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쓰이는 사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의 어떤 권위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레토릭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PC하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현대적 방식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는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미국식 농담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진지한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장난, 농담에 쓰이는 운동권 은어나 어떤 자학 개그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제가 이제 PC함을 실현하는 방식, PC함을 고민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언어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가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 사람이 쓰는 말이. 예. 그럴 때 기본적으로 소수자 혐오적인 욕설이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PC함의 원칙인 것 같고요. 그럴 때 뭐 그런 단어가 사실 습관적으로 목에 차오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관행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렇죠. 연결돼 있죠. 굉장히 예. 관례나 관행 등으로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럴 때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지 않느냐, 그냥 뱉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좀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언어의 선택을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있어서 본인은 많이 의식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네. 그러면은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어떻게 쓰고 계신지? 네, 좀 더 쉽게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어떤 비하적인 표현, 특정 직업이나 어떤 위치를 비하를 한다던가 그리고 차별적인 용어, 성차별이라던가 뭐 나이 차별, 인종 차별 같은 용어를 이제 쓰는 경우 그런 것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 네. 이제 어떤 PC함을 이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용어를 썼을 때 PC하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중년 여성을 칭하거나 부를 때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과는 달리 항상 여성에게는 어떤 아줌마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을 때 이 단어에 들어있는 어떤 멸시적인 표현, 뉘앙스 네. 이런 것들과 이제 결별하기 위해서 성별 중립적으로 누구에게든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나이와 외모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할 수 있는 대로 특정 브랜드 불매 운동 같은 것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사회적 약자를 쉽게 단죄하거나 탓하는 말, 분위기를 조심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4호선 이용자인데 그렇죠. 이제 전장년 시위 같은 경우에 항상 4호선 쪽에서 많이 동네 있죠. 커뮤니티에서는 예. 이제 뭐 무정차를 하겠다라고 서울 메트로가 나왔을 때 시위하는 역을 무정차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 동네 지역 네트워크에서는 너무 잘 됐다 이런 식의 반응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렇게 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해보고. 네, 우리 사회 공동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뉴스나 이런 거를 받아들일 때 좀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일상 살면서 우리가 이런 내가 세워둔 어떤 정치적 올바름 여기 기준에 어긋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단체 활동을 같이 할 때는 사실 보통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다. 그렇죠. 같은 지향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과도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 어떤 그런 지향이 같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노키즈존 같은 경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잼민이 같은 아동 혐오적인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어떤 노키존 같은 어떤 통제적인 혐오 같은 것들은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그냥 함부로 좀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 어떤 이 사람과 더 이상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라는 좀 막막함 같은 것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사실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계기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입장이랑 감수성은 좀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잘 놀다가 어느 순간 싶을 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노키즈존이 자기는 조용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장현 시위 때문에 불편하다든지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은 뭐 개념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스몰 토크처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사실 그게 진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냥 아무래도, 넘어가면 또 계속 그렇게 인식을 할 거니까. 계속 그렇게 인식을 하겠지만 네. 사실은 그런 사람과 일일이 싸우다 보면 제가 너무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 조금 더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막 처음 배웠을 때는 사실 그런 말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약간 의무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좀 그렇다기보다는 나와 동등한 좀 지위에 놓였고 그리고 오래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이런 언어 습관들이 어떤 개인의 삶의 맥락들에서 좀 출발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깨닫기도 했거든요. 이를테면 흑인들이 어떤 슬랭 같은 어떤 좀 욕설이나 비하가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실은 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삶의 맥락을 간과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누군가의 발언에 대해서 그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특정한 발언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오류일 수 있고 그리고 좀 우리는 사실 누구나 말실수를 좀 하잖아요. 그럼요. 좀 네.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런 실수들에 좀 어느 정도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연히 한번 일회성으로 이런 발언이 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네네. 너무 한 번에 그냥 지적하면서 폄하해버리는 그렇죠. 거는 또 문제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모든 상황이나 맥락이 다 다르니까 일관된 태도나 뭐 대처 방식 이렇게 하면은 뭐 사이다다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네. 일단은 상대가 나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친밀감이 이렇게 좀 높은 상태라면 웃으면서 이제 뭐 에이 그래도 그런 얘기 좀 그렇지 않냐라는 식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도 살짝 있고요. 친분이 없거나 다시 볼 사이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못 들은 척을 하거나 아예 이제 대꾸를 하지 않는 식으로 그냥 이 대화가 내가 편하지는 않다 정도의 보여주는. 사인을 보내는 정도로 저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유경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 대화에서 지적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대화가 아니라 이제 논쟁이나 말싸움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대화의 목적이 뭐고 이 말이 나온 맥락이 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맥락을 보면서 하는데 어쨌든 과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안 들은 것처럼 무관심 대응이네요. 어떻게 본다면. 네. 네. 자, 그런데 일상에서 이 PC함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혹은 또 이 PC함을 장착한 콘텐츠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PC함, PC충 뭐 이런 식으로 공격도 하고 뭐 조롱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례를 좀 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 패러디 졸업 사진으로 유명한 의정부고 학생들이 네. 2020년에
일명 관짝소년단이라는 것들을 패러디했어요. 졸업사진에서. 예. 이 관짝소년단이 뭐냐라고 뭐예요? 하면 이제 가나의 장례식장에서 관을 옮기는 상역분들이 이제 춤을 추는 영상이 좀 일명 밈처럼 퍼져가지고 이제 그것을 패러디한 건데요. 그럴 때 이 학생들이 흑인인 상역분들을 모방하면서 얼굴에 이제 검은 칠을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흑인 이제 방송인인 샘 오취리 씨가 예.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 행동이 굉장히 좀 흑인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랬더니 사실은 어떤 이제 인터넷 네티즌들이 이제 별게 다 불편하다. 뭐 혹은 다른 나라 가면 공장에서 돈이나 벌지 모르지만 한국 와서 좀 뜨니 훈계질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비난을 한 거죠. 이의 비판에 대해서. 그럴 때 어떤 샘 오취리 씨는 결국 다음 날 자신의 SNS에 학생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제 의견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선을 넘었다라는 이제 사과문을 올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사람들의 PC함에 대한 경계나 과도한 어떤 PC함에 대한 어떤 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좀 이런 것이다.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2020년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이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약간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사태를 설명하면서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 표현을 두고 어떤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또 일부 네티즌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굉장히 좀 이제 반발을 드러낸 거죠. 사실은 네. 뭐 별걸 다 걸고 넘어진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그럴 때 사실은 어떤 장혜영 의원에게 언어 검열로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어떤 일종의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 좀 어떤 좀 이럴 때 사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PC함에 가지게 되는 어떤 반발심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군요. 네.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은 그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가 네. 실사화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그 주인공 에리얼 역할을 흑인 여성 가수 할리 베일리로 네. 캐스팅을 해서 과도한 PC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어서 백인도 아닌 우리가 왜 흑인이 에리얼 역할로 캐스팅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있나 이런 의문을 좀 가진 적이 있는데 어떤 인종 다양성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그렇죠. 그냥 너무 하나의 인종만을 하나의 인종만이 이제 공주거나 언제나 디즈니의 그렇죠. 주인공일 리는 없는데 그런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걸 과도한 PC다, 원작의 훼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그너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 안에 인종이나 성, 외모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거나 비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PC충이나 뭐 프로 불편러 같은 표현으로 비하하는 거는 굉장히 진부한 것이고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박을 어떤 평론가는 살균대 문화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거든요. 살균제 문화. 네, 살균된 문화. 살균된 문화.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균된 문화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살균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니까요. 살균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라던가 폭력이 만연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폭력인가.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제시하거나 그렇죠. 비판하는 거는 검열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검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송출을 막는다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권력이 사실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폭력이다. 지적 자체가 뭐 별게 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기만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코미디언이자 방송작가 유병재 씨가 자신 유튜브 채널에 이제 엄마 아빠는 PC충이라는 영상물을 올렸는데요. 딸이 백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니까 이런 올바름에 집착하는 부모님들이 왜 흑인을 만나지 않느냐. 혹은 뭐 고기를 먹는 모습에 대해서 비건이어야 한다. 채식주의자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웃기게 연출을 해서 올려서 이제 조금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도한 PC라는 어떤 허구를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고 폭력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런 PC함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런 것들은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저는 특정 상황에서 이 PC함,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필요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를테면 어떤 퀴어 이론을 이야기하는 강연장에 어떤 노인이 우연찮게 방문했고 그럴 때 이가 어떤 퀴어에 대한 악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발언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이 노인에게 어떤 이 사람이 퀴어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어떤 망신을 주는 것,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이에게 어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퀴어 혐오를 방지하는 것보다는 사실 노인이라는 어떤 또 다른 소수자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심판의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있어서.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럴 때 이런 맥락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개인의 삶의 맥락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심판,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사람을 어떤 내가 옳은 길로 이끌겠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좀 타자적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도한 PC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심판하거나 단죄하는 태도가 주로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르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교조적인 태도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감수성을 권력으로 활용할 때 드러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PC가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PC가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예. 사실 PC는 과도했던 적이 없죠. 정치적 올바름은 그렇죠. 지금 불평등한 세계, 이 기울어진 세계, 운동장인 세계에서 너무나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그걸 상황에서 전달하는 태도가 네, 교조적이면 전달하는 태도는 또 그것이 PC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디서든. 어느 영역에서나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권력으로 휘둘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의 방식이고 이런 것들을 지적받거나 했을 때 그걸 또 받아들이는 쪽에 또 입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받아들이는 쪽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쉽게 발끈하면서 반발하고 너 이거 검열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과도한 PC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관용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렇다면 진짜 과도한 것은 무엇인지 PC하다는 지적에 대한 어떤 내 자기 방어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양쪽 다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네네,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그 교조적이라는 게 뭔가 좀 우월감을 가진 맞아요.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온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지만 우리 스스로의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 무심코 PC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깜짝 놀라서 본인도 이렇게 말하다가 멈칫할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때 특히 월드컵 관련 얘기를 할 때 그 호날두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호날두를 희화화했던 그런 얘기들을 한 적도 있거든요. 뭐 그런 밈들이 많이 돌기도 하고. 네. 예. 그것도 또 문제 아니냐라는 또 지적을 청취자분들께서 해주실 때 깜짝 저도 방송하다가 놀래서 멈칫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뭐 완벽할 수는 없고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비유를 쓰면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비유를 쓴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인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그 계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이라던가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 피착취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이 이거를 농담으로 쓰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당하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배제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저 네. 조금 차별적인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은 조금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서 그렇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친구들끼리 놀 때는 약간 상황극처럼 예. 친구들끼리 야 1등 신부감이야. 야 시집가도 되겠다. 이런 농담을 장난처럼 막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때 이제 유행했던 개념녀라는 표현을 서로 써주면서 장난도 치고 네,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시기도 하고. 어떠세요? 최유경 활동가는? 저는 사실 거의 매 방송마다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연예예능 너무 자기 고백 방송이에요. 제 부끄러운 면을 여기서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연예 예능 얘기할 때도 제가 네. 환승연애를 너무 재밌게 봤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콘텐츠의 바다 속에서 저 역시 사실은 좀 PC하지 않은 콘텐츠들 역시 좀 그렇죠. 즐겁게 소비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환승연애나 내지 연예 예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성애나 독점 연애 중심적이고 또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장면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사실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사실 이럴 때면 좀 어떤 길티 플레저, 어떤 좀 순수하지 않은 욕망 같은 것들이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좀 우리가 스스로 조금 어떤 이런 길티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게 인간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인정하고 조금 용서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조래수님께서 어떤 입장이든 간에 너무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지나치고 과도한 건 정말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걸 좀 배려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좀 말씀을 들어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모님이나 친인척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이 좀 많았던 편인데요. 네가 좀 배웠다고 이제 가르치려 드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교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의 입장과 살아온 배경, 정치적인 어떤 감수성 같은 것들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PC하지 못한 것들을 지적해야 하거나 이런 문제를 중지시켜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걸 지적했을 때 효과가 나의 효능감이나 자기만족인지 심판의 쾌감인지 아니면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제안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사실은 어떤 말의 목적,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내가 우월감을 얻고자 함인지 이것이 더 나은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함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툴더라도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그 서툰 장면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 장면들을 우리 사회가 또 우리가 너무 배척하지 않으면 좋겠다. 사실 누구나 실패하고 좀 부끄러운 장면들로 여기에 도착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씩 용서하고 너그러워지는 마음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잊지 않고 네. 좀 서로의 실수는 좀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 3016번님께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러는 게 성숙한 의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주간 똑똑똑 PC함을 둘러싼 일상의 고민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관노래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런치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